안녕하세요. 식디의 책 라디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정영욱 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에세이입니다. 힘들 때, 속상한 일이 많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잠이 안 올 때, 찾게 되는 게 책이고 또 그 중에서도 에세이인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에세이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이 내용을 뭐 옆에서 누군가가 읽어주면서 위로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분들한테는 좀 편안하게 잠을 한번 푹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영상은 크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소리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눈 감고 들으시면서 잠에 들 수 있으면 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첫 컨텐츠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더 좋은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책 중에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인생에서의 연습이라는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의 소 제목들만 봐도 여러분들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한결 가벼워지는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의 연습. 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에 알몸으로 노출돼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을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넘어져도 된다, 또 쉬어가도 된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따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몰려오는 걱정에 긴 새벽을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도를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간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도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쉼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것의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살아갈 것.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급할수록 천천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들린 고향집에서 갑작스레 서울로 올라갈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겠다는 인사와 함께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역에는 운이 좋게도 열차가 곧 들어온다는 방송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행여 놓치지 않을까 역사 안으로 허겁지겁 뛰어가 열차 안에 발을 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열차는 급행열차를 먼저 보낸다는 이유로 몇 정거장 가지 않아 10몇 분을 대기한 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열차 안에서 시간대를 검색해보니 내가 급하게 탔던 열차 다음에 오는 열차가 도착해야 하는 역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급한 것이 빠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요즘은 마음으로 공감이 됩니다. 일에도, 학업에도, 사랑에도, 만남에도
열차를 급하게 타는 것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깊게 알아봐야 내 급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속도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게 가고 싶다면 일은 원인부터, 공부는 기초부터, 사랑은 나부터, 만남은 작은 것부터, 그렇게 속사정부터 알고 하나하나 다져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은 내가 급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빠르게 돌아가 주지 않습니다.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급할수록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다. 포기하는 것이 더 두렵다. 산 정상을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걷다 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다. 그 경사가 가파를수록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어렵다는 거. 참 묘한 일이었다. 중력을 거슬러 위를 향하는 것보다 중력의 이치에 맞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어려웠다. 가만 보면 그랬다.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고 힘 빠진다. 지치고 고단하다. 더 자주 넘어지며 다친다. 어쩌면 삶은 가파른 경사를 끊임없이 걷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올라갈 구멍은 보여도 내려갈 구멍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더더욱 가파른 삶을 올라온 사람에게 또 무던히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온 사람에게는 더 이제 조금 내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짐을 덜어내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나 두렵다. 무겁다. 그게 뭐라고. 포기하면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한 포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내려가는 게 힘들다, 두렵다만 하는 것이다. 더 올라가라고. 그게 맘 편할 거라고. 이 두 다리로 밟고 올라서 왔던 길인데 한 번 올라서면 돌아서 거꾸로 향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막상 내려가 보면 무슨 커다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서 내려갈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건지, 아니면 저기 보이지 않는 위에서부터 날 끌어당기는 중력 같은 것이라도 있는 건지, 예컨대 욕심 같은 것들. 그래, 다 그랬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려웠다. 더 욕심 있고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될수록, 그런 무거운 삶을 살아갈수록 쉽게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살아가는 거더라. 삶이란 가파른 경사를 끊임없이 걷는 것과 같은 이치더라. 나의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나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순 있어도, 조언을 참고할 순 있어도, 순간순간의 선택은 내가 행하는 것이며, 그런 결과의 도출 또한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 당신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적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삶은 지금껏 주체적인 선택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체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에 관계라는 것이 스며들면서 삶이 점점 타인의 위주로 기운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타인의 조언에 조금 더 귀가 기운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일에도 타인이 부정적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가 행하겠지만 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결정되곤 한다. 주체적이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꼭 별 5개의 맛집이 아니더라도 나의 입맛에 맞으면 그곳은 나에게 먹는 것에 행복을 주는 맛집일 것이다. 꼭 높은 평점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재밌다면 그건 나의 인생에서의 기억에 남을 명작이 될 것이다. 소문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휴식처일 것이다. 타인의 의견과 조언, 도움을 참고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에 의해 선택의 잣대가 자주 흔들린다면 나에게 맞는 것을 자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적당히만 이용하고 살자.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선택의 이유가 타인에게서 나온다면 책임에 대해서도 남 탓만 하고 사는 반쪽뿐인 삶이 될 것이다. 발전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만족도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선택, 당신의 책임, 그리고 당신의 평가를 소중히 하길 바란다.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며 살아주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자.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나의 삶이다. 아무 노력도 없이 빼앗겨 버린다면 배 아프지 않을까?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꿈나라에 간 사이 나도 모르게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전부 어른으로 향하고 있지만 산만큼은 언제까지고 꼬마처럼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꿈이 자꾸만 새어나와 그걸 침대에서도 그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삶을 축축하게 적실 만한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어리광을 피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적 다들 있었잖아요. 꿈이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당장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도 그걸 상상하며 불면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나오는 꿈, 억지로 숨기고 닦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꿈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당신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엄마는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지금은 싫어지는 것들이 나중에는 꼭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서야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라고. 엄마의 말이 맞았다. 어릴 땐 엄마가 낮잠을 재우려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지 자기 싫다고 떼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김치를 먹으라고 내 흰밥 위에 신김치를 올리는 게 왜 그렇게 싫었던지 밥상에서 온갖 짜증을 냈던 적도 있었다. 라면 말고 밥 좀 먹으라고
반찬을 내주며 잔소리하는 엄마를 무시하고 라면 봉투를 뜯곤 했다. 꼭 엄마와 나의 사이 말고도 나의 시절, 그 시절엔 싫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버릇이 못됐다고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도, 자꾸만 옷을 훔쳐 입는 동생도, 술을 먹고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는 아빠의 주정도, 뒤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전부 그리운 것이 되어 있었다. 낮잠의 여유도, 엄마 김치의 신맛도, 집밥의 따뜻함도, 선생님의 가르침도, 동생과의 다툼도, 아빠의 주정도, 전부 싫어했던 것이지만 어느새 그리워하고 있더라. 언제부터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하나 둘, 천천히,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리워지는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의 날 생각하면 아직은 어른이 되기 싫었다. 나는 어린 꼬마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듯 울먹이며 이야기한다. 지금의 난 예전처럼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리워질 것 같지가 않다고. 진절머리가 난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기 싫은 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또 자꾸 꼬이는 상황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그리워질 것 같지가 않다고. 언젠가 다시 보고 싶겠지, 듣고 싶어지겠지 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내가 싫어하는 건 영원히 싫어할 것 같고, 내가 힘든 건 영원히 힘들 것 같다고. 엄마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 싫어했던 것들이 꼭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때가 되면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엄마, 어른이 돼서도 싫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난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너무 많은데 고쳐줄 생각을 안 해. 아직도 내가 어린애라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금세 그리워질 거라고 말해줘.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고 말이야.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지나가면 그리워질 것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그동안 살아온 삶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론 가지지 못했다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만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며 어느 때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 충분한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시들어갈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당히 얻은 것들은 금방이고 나의 곁을 떠나기에 또다시 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채우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 가지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며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남이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수첩을 들어 내가 가진 것 리스트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첩 전부를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어떤 걸 소유해야 합니다. 곁에 무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가진 것들에 소속됨으로써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몰라주던 것들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격, 사람, 물건 모두가요. 나는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걸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걸 알아주는 건 당신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건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기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 세상은 상대적이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래서 우린 무엇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주변은 나에게 절대적을 요구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나는 절대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간다. 내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해온 사람이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갖는 기대감은 상대적이지 못하고 절대값에 갇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어도 부모님은 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업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도 부모님의 기대치라는 절대값엔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업무 실적이 좋더라도 부장은 더 좋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질타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원보다 잘했지만 부장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그 어느 면에서도 쉽게 적용된다. 학업과 회사 생활은 물론이며 사랑 같은 감정적인 면에서도 또 우정 같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쉽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니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잘하면 잘할수록 쉽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쉽게 질타받는 사람이 된다. 착하게 살면 살수록 쉽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더 주면 줄수록
쉽게 야박한 사람이 된다. 잘해온 만큼 사람들의 기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것에 있다. 당신이 정말 혼날 짓을, 질타받을 짓을, 못난 짓을 해서가 아닌 상대성과 기대치에 대한 이중적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하며 호소한다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의 힘듦을 설명해봤자 상대에겐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당연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상황을 이겨내어야 한다.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잘 이용하자.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절대값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얻자. 상대적으로는 잘했지만 절대값이 나를 평가하려 한다면 상대적인 수치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해주자. 되지도 않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고충을 스스로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날 사랑하는 일이다. 부당한 기대와 이중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길 바란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그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아파하지 않기 위한 나의 다짐.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단 잘라내는 것에 신경을 쓸 것. 쉽게 기대지 말고 쉽게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지도 말 것. 쉽게 안기지 말고 쉽게 품어주지도 말 것. 가벼운 마음엔 가볍게 대처해 줄 것. 가벼운 마음에 나만 아파하고 소갈이하지 말 것. 받은 상처나 끝난 관계에 대하여 나의 탓을 하지 말 것. 거기까지였을 것을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 것. 나를 바꾸려는 상대에게 맞춰 나를 바꿔주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 부질없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의미를 두고 괜히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관계의 종착점은 내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할 것. 그러니까 너무 힘줘 붙잡지 말고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도 말 것. 나를 잃어가며 상대를 얻으려 하지 말 것. 내가 없어진 관계에 대해 우리라는 포장지를 씌우지 말 것. 네, 첫 시간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중간중간 좀 오독을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그냥 쭉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잘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컨텐츠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발전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참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또 뭐랄까, 그 올해의 목표를 제가 사실은 이너피스, 이너뷰티로 정했었는데 진짜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고요. 책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책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이 출판사 부끄럼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5분께 선물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벤트를 첫 시간이니만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읽으면서 오독을 몇 번 했는데요. 그 오독의 횟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독의 횟수를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식디의 책라디오.